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빠르면 올해 말까지 아니면은 내년 초에 12억 원까지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조건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2년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토지에 있어서 부수 토지는요, 지역별 정착 면적의 일정 비율 이내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겠고요.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리고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거나 고가주택,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 결국 뭐냐면요, 등기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9억 원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부수 토지가 되겠는데요. 건물의 정착된 면적, 정착 면적,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그것이 수도권 내 토지인 경우는 3배, 수도권 밖의 토지인 경우는 5배, 도시 지역 밖인 경우에는 10배 이내라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를 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과분에 대해서 9억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과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당연히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고가주택 9억 원을 초과했을 때 과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 차익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취득가액이 5억 원입니다. 양도가액은 15억 원이다. 당연히 양도차익은 15억 원 빼기 5억 원, 10억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10억 원에 대해서 전체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요. 일단 전체 양도차익 10억 원 곱하기 어떻습니까? 양도가액 15억 분의 9억 원 초과 양도가액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9억, 15억 분의 6억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 전체적으로 양도차익은 10억 원이 발생했지만은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4억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4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억 원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0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빼주거든요. 결국 4억 원에 80%면 3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같이 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과세 표준은 7,75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은 24%가 되겠고요.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522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빼준다면은 양도세는 1,338만 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하신다면 1,472만 원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금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는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빼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472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비과세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개정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양도가액을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결국 뭐냐면요. 양도가액 12억 원 이내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9억 원 이내였는데 3억 원이 더 늘어났죠.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양도 차익을 다시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5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15억 원이다. 그럼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 되겠는데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10억 원 곱하기 15억 원 양도가액분에 12억 원을 초과하는 분, 15억 빼기 12억 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분에 3억 원을 곱해주면 2억 원이라고 하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재산출할 수가 있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의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 거주했다. 그랬을 때 80% 공제해 주니까 1억 6천만 원을 빼주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은 3,7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율은 15%고요. 누진공제액은요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455만 원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에 비해 어느 정도 줄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1,472만 원이었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국 972만 원의 감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커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요. 양도가의 9억 원 이내 비과세에서 12억 원 이내 비과세로 확대했다 하더라도 감세 효과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건 있겠죠. 주택가액이 계속적으로 양도가액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경우에는 더 감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양도 차익별로 공제율을 대폭적으로 인하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가 따른다면 사실상 비과세 그 개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한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고 나서 참새 눈물만큼만 배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는요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가졌다면은요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무조건 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검토 중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축소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폐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엄청난 양도소득세 중과 폭탄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그 중과를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백년하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요, 양도소득세,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안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